기출문제 한번 저랑 같이 볼까요? 기출문제. 제가 오늘 OT 때 기출문제를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제 딱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날인데 끝을 한번 보자고. 목적지를, 그죠?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잘 쓰고 오는 게 목적지잖아요, 그죠? 그 목적지를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첫걸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 먼저 보면요, 배점은 30점짜리 문제가 있네요, 그죠? 30점. 문제 2번에 20점, 네, 문제 3번에 30점, 네, 문제 4번에 2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배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과목이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짜리 문제가 나오고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 혹시 다른 과목도 기출문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꼭 한번 보세요. 그 큐넷 홈페이지 가면은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누구한테 공개가 돼 있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다른 과목도 꼭 한번 보세요. 왜냐면 그걸 봐야 내가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제가 이걸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목이랑 눈에 띄게 확연하게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면, 일단 문제지가 엄청 길어. 5페이지네, 5페이지, 그죠? 그러면 2차 시험 모의고사나 아니면 선배들 공부하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차 시험장에 가면요,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그러니까 촉박하게 쓰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문제지를 탁 나눠줘. 그러면 문제 읽으면서 펜 들고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이제 80분 동안 팔 빠지게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쓰고 오는 과목이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지만 5개인데 이거 지금 읽지도 않고 펜 들고 쓸 수 있겠어요? 읽어야 되겠죠. 이거 읽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문제 읽다 보면 뭘 물어보거든요. 그 물어보는 걸 읽으면서 쟁점 파악하고, 그 다음에 판단이 필요한 건 판단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써야 되니까 이거 읽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관세 평가 공부가 익숙해지면 5페이지 빼곡하다, 그죠? 뭐가 말도 숫자도 나와 있고 막.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를 잡습니다. 한 10분 정도를 잡아요. 왜냐면 이렇게 계산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랑 똑같이 접근을 하면 무조건 필패를 합니다. 관세평가는 다르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10분이라는 시간 엄청 길어요. 이거 막 쓰다 보면. 근데 그 시간을 문제 읽는 데 써야 돼요. 문제 읽고 판단하는 데 그냥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문제지도 꼭 한번 보세요. 다른 과목은 물어보는 게 되게 명확해요. 그냥 예를 들면 관세법 몇 조 몇 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5가지를 쓰시오. 그냥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뭘 문제 읽고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다 읽어봐야 돼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지문이 아니라, 나와 있는 지문이면 부정 출제고, 다 처음 보는 지문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읽고, 구매자 A가 미국에 소재하는 유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데 제2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거 다 이게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장들이거든요. 다 읽으시면서 100대를 대당 1000불에 10,000대를 구매했다. 그럼 이제 총액이 얼마가 나오고 1,000만 불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산을 하다가 하자보증 책임을 누가 졌다. 이런 얘기를 쭉 읽으면서 다 판단하시고, 그럼 이 비용을 더할까 뺄까 계산하시고,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첫날부터 드리면 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목은 무식하게 엄청 많은 양을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되려고 오신 거잖아요. 마음 먹으셨잖아요. 근데 시험 과목이 그렇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 과목을 바꿔야 돼? 그냥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암기래. 그러면 가끔 현타 오거든요. 저도 기억나는 게 2차 시험 공부할 때 내가 무슨 이런 것까지 다 외우려고 공부 시작했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 그런 생각 들 때 그냥 나는 조용히 외우는 겁니다. 그냥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관세 평가도 물론 이제 출제 경향이나 문제지 자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관세 평가는 하다 보면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이건 이런 과목이구나,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실제로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보시면 못 푸실 거예요. 못 푸실 텐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글자는 읽을 줄 아니까 한번 이게 문제 유형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표 봤더니 암기형, 요 표, 그죠? 암기형과 사례형의 비중이 되게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22년도 사례형이 한 23%밖에 안 된다고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실제 보니까 이거 다 사례형 문제 아니에요, 그죠? 사례형 문제인데 왜 23%밖에 안 되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자, 이제 이런 문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보는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제 사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 게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푸실 때는 요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 물어보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례를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요거를 그냥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물어본 게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읽으시는 방식으로 그냥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실제 시험장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이런 이제 유형은 알겠고, 그죠? 여기 사례가 나온다는 유형은 알겠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1. 요거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거래 내용의 기초에서 해당 수임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규정을 근거로 기술하되 관세법 30조 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 여부를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느낌에 보시면 사례형 문제 같아요? 암기형 문제 같아요? 이거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일단 이건 사실은 판단하라고 한 문제예요. 뭐냐면 물어본 게 뭔지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위 내용의 기초에서 해당 수입물품 이제 위에 뭐가 있나 봐요. 그죠? 그 어떤 수입물품이 들어가 있는데 물어본 거는 뭐냐면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기술하시오. 그러면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기술하라는 말은 뭐예요? 과세가격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관세법에 30조부터 35조까지 1방법,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과세 가격이 얼마예요?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 1방법이에요, 2방법이에요, 3방법이에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방법을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판단형 문제예요. 판단형 문제. 그러니까 위에 지문을 읽어보고서 얘가 1방법을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물어보고 판단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는 좀 판단형 문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또 이제 뭘 쓰라고 했냐면 1방법은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긴 하겠지만 1방법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건데 예외적으로 못 쓰는 사유들을 법에서 정해놨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관세법 30조 3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관세법 30조 3항에서 뭘 규정하고 있는지를 아셔야지 시험장에 갈 때는 알고 가셔야겠네요. 그죠? 시험장에 갈 때는 알고 가셔서 이 위에 사례 예를 들면 30조 3항에 4가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일단 알고 계시고 머릿속에 알고 계시고 위에 내용을 읽으시면서 그 4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 지문 자체는 처음 읽겠지만 관세법 30조 3항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배제 요소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 사례가 그 조항이 이 지문을 읽었더니 요 사례에 대입을 해봤더니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해야 될 방법이 좀 정해지죠. 30조 3항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한 조문당 뭐 한 2-3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짧은 조문인데 관세평가가 왜 컨설팅도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되는지를 좀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법에 모든 사례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도 필요 없고 명확해요. 법에서 이거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특히 우리나라에 무역을 하는 거래 유형은 정말 많거든요. 저는 지금도 한 10몇 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거 형태의 거래도 있구나 할 정도로 되게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법에는 아주 심플하게 4개만 딱 정해놨어. 그럼 거의 4가지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가 전문가들이 매일 고민하는 영역이고 법원까지 가는 큰 사건이고 법원에서도 해결 안 되면 WTO에서 국제 분쟁까지 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약간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 취지를 이해한 다음에 문제에서 그런 사례에서 봤을 때 그럼 이게 내가 이 사례에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법 조문을 대입해봤더니 맞냐 틀리냐 요걸 가지고 시험장에서 다루는 시험이 이 관세평가라는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30조 3항을 쓰시오라고 하면은 열심히 이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죠? 시험 문제에서 그냥 물어보는 유형이 맨날 30조 3항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그냥 암기만 하고 있으면 맞추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완벽하게 암기하면 100점 맞고 오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험
시험 문제는 보시다시피 그거를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사례에 대입해 왔을 때 누군가는 똑같은 조문과 똑같은 지문을 갖다 대입을 시키라고 했더니 누구는 1방법이 배제될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할 거고 누군가는 1방법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애매한 영역이 시험에 또 나오겠죠, 항상.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는 여기는 보면 이 넓은 책이죠. 이거는 법령집이거든요. 법령. 그래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한 조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요것만 그냥 읽어드리고 암기하세요라고 하면은 이런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문 하나하나마다 다 사례도 설명드리고 뭐 예시 상황도 설명드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이런 걸 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심화반 뭐 계속 있으니까 거기서 또 연습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30조 사망에 대한 거랑 시험장에서 처음 읽은 지문이랑 딱 합쳤을 때 출제자가 원하는 판단을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고, 합쳐봤더니 출제자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 결론이 나와서 그럼 떨어지는 시험. 자명합니다. 여기서 지금 물어봤잖아요. 1방법 쓸 겁니까? 2방법 쓸 겁니까? 3방법 쓸 겁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럼 정답은 하나예요. 예를 들면 1방법이 정답이야. 근데 2방법이라고 써. 1.5방법 이런 거 없잖아요. 2방법이라고 써서 그럼 틀립니다. 무조건 틀립니다. 나중에 보면 과세 가격 물어보는 문제 있거든요. 가격 물어보는 것도 되게 명확해요. 답이 1,000만 원이야.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플러스 100 한 사람, 마이너스 100 한 사람, 뭐 다 여러 개 있겠죠. 그럼 답이 1,000만 원인데 누구는 900만 원으로 썼어. 그럼 그냥 틀리는 겁니다. 관세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관세는 조세법이기 때문에 1원만 틀려도 큰일이 나는 학문이에요. 이거 뭐 예를 들면 대충 뭐 1원 정도 틀렸는데 그냥 세금 내고 맙시다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조세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셔서도 뭐 1원 한 장 틀리면 큰일 나는 학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도 시험 문제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과세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면 답에 있는 거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관세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형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판단형 문제가 나오니까 단순하게 그냥 암기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뭔가 이해하고 또 답안 작성하는 연습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시험장 갈 때까지 내가 1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이 그거구나. 요걸 좀 잘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른 과목도 제가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른 과목 시험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아까 30조 사망을 쓰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 방법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2차 시험 과목이 4과목인데 관세 평가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다른 과목을 3과목 하다가 관세 평가를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과목처럼 공부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첫날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드릴 거거든요. 다른 과목처럼 공부하면 큰일 난다고. 왜냐면 시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다른 과목이랑 좀 다르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다른 과목은 또 그러면 암기형 문제는 또 암기형에 맞는 공부를 또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죠. 굳이 관세 평가 이러니까 다른 과목도 그렇게 뭔가 사례형으로 공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관세 합격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